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가 941N인 돌의 무게가 물속에서 500N이면 이 돌의 최적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공기의 부력은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공기 중에서 무게가 이제 941N이었는데 이 돌의 무게가 물속에 잠겼더니 얼마 됐다고요? 500N이 되었대요. 그럼 뭐냐? 물속에서는 왜 무게가 더 줄어들었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부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무게가 더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부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자, 부력은 자,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빼주면 그게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만큼 무게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941N이고요. 그 다음 물속에서의 무게가 500N이니까 500N을 빼주면 자, 부력은 얼마다? 부력은 441N이 되는 거예요. 부력. 441N이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돌의 최적이 얼마냐? 돌의 최적. 자, 우리 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여기서는 물이겠죠, 유체가. 자,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물에 잠긴 물체의 최적이라고 했어요. 최적. 그죠? 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 이 돌의 최적을 물어봤으니까 V는 감마 분의 FB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부력에서. 자, 그러면은 유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이 얼마냐? 물의 비중량이 9,800N/세제곱미터죠. 그죠? 물의 비중량이. 그 다음에 부력은 아까 구했어. 441N. 이렇게 됐죠? 계산해 주시면 바로 이 돌의 최적, 즉 부피는 0.045가 나옵니다. 0.045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2번. 최적 0.2 세제곱미터인 물체를 물속에 잠겨있게 하는데 300N의 힘이 필요하다. 만약 이 물체를 어떤 유체 속에 잠겨있게 하는데 200N의 힘이 필요하다면 이 유체의 비중은 얼마냐? 단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에 어떤 유체. 지금 이거는 지금 물이에요. 지금 현재는. 자, 물인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가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자, 어떻게 해준 거냐면, 이 물체를 몇 뉴턴으로? 300N의 힘으로, 자, 눌렀더니, 물 위에 떠 있던 게 완전히 잠겼대요. 예? 잠겼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잠긴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여기 완전히 다 잠긴 거죠, 이렇게.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자, 뭐가 똑같다고 했어요? 부력이라는 값이랑, 그죠? 부력이랑 이 물체의 무게. 자, 물체의 무게가 뭐 하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그죠?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300N의 힘을 줘서 뭐 했다고요? 힘을 줘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대요. 그죠? 잠기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부력은 뭐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물체의 무게예요. 자, 물체의 무게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물에 떠 있을 때는 이만큼만 물에 잠겼고요. 자, 300N의 힘을 줬을 때는 이만큼 전체가 지금 물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잠겼다. 그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물체의 무게는 뭐가 되냐? 자, 잘 보세요. 자, 잠기게 돼버리면 이때의 부력. 자, 이때의 부력이 뭐가 되냐면 바로 물체의 무게랑 똑같이 돼요. 물체의 무게.
이제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요.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죠. 유체의 무게. 어떤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 물체가 이 유체를 밀어낸 양에 대한 유체의 무게랑 똑같다라는 거죠. 유체의 무게랑.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의 이 부력은 얼마냐? 여기서의 부력은 자, 감마 곱하기 V예요. 이 감마가 뭐야? 감마가 바로 유체의 비중량이죠. 유체의 비중량. 근데 여기서 물체의 무게는 뭐예요? 여기서 물체의 무게는 바로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바로 물체의 부피를 곱한 거예요. 부피를. 그죠?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경우랑 잠겨 있는 경우랑 부력이 다를 거라고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여기서 자, 이 물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자, 물체의 무게예요. 물체의 무게는 바로 물체 최적에 해당하는 그죠? 물체가 밀어낸 부분에 바로 유체의 무게에다가 자, 뭐 한 거예요? 지금 300N의 힘으로 눌렀잖아요. 그죠? 누르는 힘을 합친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제 물체의 무게를 구할 거예요. 자, 물체가 밀어낸 부분의 유체의 무게다. 지금 물에 전부 다 잠겼죠? 이 물체가 물에 전부 다 잠겼어요. 자, 얼마냐? 그럼 이 물의 비중량은 얼마?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죠? 그죠? 유체, 물의 비중량 곱하기 지금 다 잠겼잖아요. 그죠? 다 잠겼기 때문에 여기 부피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부피는 바로 이 물체의 부피가 된다고요. 완전 잠겼으니까. 잠겨있는 부분이니까 0.2 세제곱미터 플러스 자, 누르는 힘. 얼만큼으로 눌렀어요? 지금 300N 힘으로 눌렀죠? 누르는 힘 300N. 이게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물체의 무게 자, 누르는 힘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물체의 무게는 물체가 밀어낸 부분의 유체의 무게에서 누르는 힘을 빼줘야죠. 이거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자, 빼줘버리면 바로 1660N이라는 자, 무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체의 무게라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 1660N.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물체를 어떤 유체 속에 잠겨있게 하는데 200N의 힘이 필요하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힘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똑같아요. 물체의 무게는 물체가 밀어낸 부분의 유체의 무게에서 자, 누르는 힘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의 무게 나왔잖아요. 1660N은 물체가 밀어낸 부분의 유체의 무게다. 얼마예요? 지금 비중량 알아요? 몰라요? 비중량을 지금 몰라요. 비중량 곱하기 체적은 똑같죠? 같은 물체니까. 얼마? 0.2 세제곱미터. 마이너스 얼마의 힘으로 누른다고요? 200N의 힘으로 누른다고요. 완전히 잠겨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비중량 자, 어떤 유체의 비중량이 바로 9,300이 돼요. 9,3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이 유체의 뭐를 구해라? 비중을 구해라. 비중. 그 비중은 바로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유체의 비중량이죠. 이게 비중이에요. 자, 물의 비중량은 얼마? 9,800이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 유체의 비중량은 9,3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이 유체의 비중은 0.95가 되는 겁니다. 0.95. 이렇게 해서 유체의 비중을 구할 수가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는 588N이고 수중에서는 무게가 98N이었다. 이 물체의 체적과 비중은 얼마냐? 자, 보실게요. 자, 먼저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588N, 수중에서는 무게가 얼마다? 98N이다. 그러면은 뭐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부력.
부력은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588에서 98N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얼마 나와요? 바로 490이 되겠네요. 490. 그래서 부력은 490N이 되는 겁니다. 490N.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물체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최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적. 왜냐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물체의 최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적. 최적은 바로 유체의 비중량 분의 부력이 됩니다. 부력.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냐? 수중이니까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9,800N/세제곱미터고요. 자, 부력은 얼마나? 490N.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물체의 최적은 0.05가 돼요. 0.05 세제곱미터가 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은 이 물체의 비중. 자, 물체의 비중도 지금 구하래요. 비중을. 자, 지금 뭐를 구했어요? 지금 이 물체의 최적 구했어요.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냐? 물체의 비중량은 자, 물체의 비중량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물체의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의 비중에다가 바로 물의 비중량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죠? 물체의 비중량은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뭐 한다고요? 곱해준다고요.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9,800S가 되는 거죠. 물의 비중량이 9,800N/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물체의 비중량은 얼마다? 9,800S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한다고요? 바로 요 S를 지금 구할 거예요. 비중을. 그죠? 비중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물체의 이제 비중을 구할 건데 여기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비중량 얼마? 9,800S죠.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최적. 그죠? 최적 곱하는 거예요. 0.05를 자,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체의 무게가 얼마예요? 물체의 무게가 아까 얼마였어요?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588N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가 얼마나? 588N이라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비중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비중은 9,800 곱하기 0.05 분의 무게, 물체의 무게 588N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비중.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물체의 비중은 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 그죠? 그래서 이 물체의 비중이 물보다 크기 때문에 물속에 더 가라앉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의 답이네요. 자, 그다음 4번. 최적 0.05 세제곱미터인 구 안에 가득 찬 유체가 있다. 이 구를 그림과 같이 물속에 넣고 수직 방향으로 100N의 힘을 가해서 들어주면 구가 물속에 절반만 잠긴다. 구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은 얼마냐? 자, 구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을 물어봤어요. 단, 구의 두께와 무게는 모두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을 했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물이 있어요, 물. 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유체가 가득 차여 있는, 자, 구가 이렇게 잠겨 있대요, 물 속에. 자,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00N의 힘을 가해가지고 이걸 잡아 당겼대요, 위로. 위로 잡아 당겼더니 이 구가, 자, 물의 딱 절반만 잠겨 있대요. 이거를 잡아 당긴 거예요. 100N의 힘으로 잡아 당겼더니, 자, 딱 정확하게 절반만 물 속에 잠겼대요.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구 안에 있는, 자, 유체의 비중량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자, 방향을 좀 잘 보세요.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무게가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자,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이 물체의 무게예요. 그죠? 물체의 하중이에요. 근데 지금 부력 같은 경우는 어디로 작용해요? 부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부력은 이 물체를 띄어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부력은 어떻게 작용한다? 부력은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해요. 그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어떻게 100N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이 방향을 잘 보세요. 물체는 하중이 아래로 작용하고요. 부력은 위로 작용하죠. 힘의 방향이. 그 다음에 100N을 위쪽으로 잡아당겼다고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 물체의 무게 있죠, 무게. 순수한 이 물체의 무게예요. 물체의 무게는 바로 부력이죠, 부력. 부력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요? 잡아당긴 힘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잡아당긴 힘을 더해주면 돼요. 자, 잡아당긴 힘을 더해주면 돼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있죠? 물체가 이 유체에 떠 있다는 거는 부력이랑 이 물체의 무게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N의 힘을 인위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당기지 않고 순수하게 물에 떠 있다고 하면 같다고요. 물체의 무게랑 부력이랑 같다고요. 부력이랑. 근데 인위적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 부력에다가 잡아당긴 힘을 더해야 물체의 무게랑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하중은 부력 플러스 잡아당긴 힘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물체의 무게죠. 물체의 무게는 뭐예요? 물체의 무게는 자, 비중량에다가 바로 최적. 이 물체의 최적이죠. 구의 최적. 자, 비중량에다가 구의 최적을 곱한 겁니다. 이게 물체의 무게예요. 그죠? 요것은 자, 이제 부력. 자, 이제 부력이 얼마냐? 지금 100N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지금 붕 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부력은 얼마야? 부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잘 보세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부력은 자,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 얼마큼 잠겨있다고요? 딱 절반만 잠겨있다고요. 절반이 잠겨있으니까 2분의 1 V가 되는 거죠. 전체가 V니까 그걸 절반 2분의 1 V가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잡아당긴 힘이에요. 100N. 이거예요. 이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가 구할 거는 뭐를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거. 이 구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알고 싶어요.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양변을 갖다가 이거 있죠? 비중량이죠? 비중량으로 부피죠. 부피. 이 부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부피로. 나눠주면 여기는 이쪽은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 남는 거는 이 구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대입만 할게요. 대입만 할 거예요. 자, 이 구의 최적은 얼마다? 0.05래요. 0.05 최적이에요. 그리고 이 유체는 물속. 그죠? 물속이니까 비중량은 9,800이고요. 9,8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얼마? 최적 0.05. 그죠?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라고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0.05.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 뉴턴? 100뉴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유체의 비중량은 6,900 나오네요. 6,900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유체에 잠겨 있는 물체의 부피를 곱하면 그게 부력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최적이 10세제곱미터인 기름의 무게가 3만 뉴턴이라면 이 기름의 비중은 얼마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최적이 10세제곱미터인 기름의 무게가 3만 뉴턴이다.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름의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지금 기름의 무게는 기름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기름의 최적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기름의 비중량은 기름의 최적분의 무게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름의 최적은 10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기름의 무게가 3만 뉴턴. 3만 뉴턴이래요. 뭐 계산해 주시면 3,000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 바로 기름의 비중량이 3,0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예요. 여기 나와요. 근데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기름의 비중을 구하래요. 비중. 지금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유체의 비중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물의 비중량은 9,800이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기름의 비중량이 3,0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0.306이 나오는 겁니다. 0.306.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이랑 기름이랑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붕붕 뜨는 거예요? 기름이 물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기름의 비중이 물의 비중이 1이잖아요.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름의 비중은 0.30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6번. 비중이 0.4인 나무 조각을 물에 띄우면 전체 최적의 몇 %가 물속에 가라앉는가? 자, 보실게요. 자, 이것도 이제 부력을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보실게요. 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자, 물이 있는데, 여기 물에 나무 조각을 띄웠대요. 나무 조각을 띄웠더니, 자,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 나무 조각이, 자, 이만큼만 물 속에 잠긴 거예요. 그죠? 잠겼대요. 그때, 이 물에 잠긴 부분은 전체 최적의 몇 %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무 조각의 비중이 얼마라고요? 나무 조각의 비중이 4래요, 4. 비중이 4래요. 자, 얼만큼 잠겨있냐?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물속에 잠겨있는 이 나무 조각의 뭐라고 했어요? 최적이라고 했어요, 최적. 그죠? 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부력은 자,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 뭐하다? 같다고요. 지금 물에 떠 있잖아요. 그죠?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 같다고요. 그죠?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무 조각. 이 나무 조각의 전체 최적이에요. 나무 조각의 전체 최적을 V라고 하고요. 자, 나무 조각이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를 자, V1이라고 할게요. 잠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부력. 자, 부력은 얼마냐, 부력. 부력 얼마 되는 거예요, 부력은 지금 이 유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에다가 잘 보세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물 속에 잠겨 있는 이 물체의 부피라고요. V1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자, 물체가 밀어난 유체의 무게랑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 물체가 이제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면은 뭐랑도 같다고 했어요? 물체의 무게랑도 같다고 했죠? 그죠? 그 물체의 무게랑 부력이랑 같으니까 이게 균형을 이뤄서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구해보면 물체의 무게는 바로 비중량. 자, 지금 비중량 알아요, 몰라요?
지금 비중 알고 있어요. 비중은 알고 있어요. 근데 비중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물체의 비중량은 비중에다가 바로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응? 곱하는 거죠. 그리고 뭘 곱해준다? 여기에다가 물체 전체 부피가 얼마라고요? 전체 부피가 V라고 해요. V. 자, V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물속에 잠긴 부분이 전체의 몇 %냐? 전체의 몇 %냐? 그럼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체의 몇 %냐? 이게 얼마냐?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부피 중에 잠겨 있는 게 얼마냐? V분의 V1을 구하라고요. V분의 V1. 여기 있잖아요. V1 여기 있죠. V는 여기 있죠. 어떻게 주면 돼요? V분의 V1은 9,800. 자, 9,800분의 비중이 0.4네요. 4가 아니라 비중이 0.4예요. 0.4. 비중이 0.4. 비중이 4면은 물속에 가라앉겠죠. 그죠? 0.4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0.4 곱하기 9,8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9,800이랑 어떻게 돼요? 약분돼 버리네요. 그 얼마예요? 바로 0.4가 돼 버려요. 0.4. 그럼 무슨 얘기냐? 0.4라는 거는 전체의 부피 중에 부피분의 잠긴 부피가 0.4라는 얘기는 전체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40%가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비중이 0.5면 전체의 50% 잠기는 거고, 비중이 0.6이면 전체의 60% 잠기는 거고, 비중이 0.7이면 몇 프로? 70%가 잠긴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체가 물인 경우에 이 비중만 보고 잠겨있는 부분의 최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40%가 답이 되는 겁니다. 40%. 그 다음 7번. 부력의 작용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력의 작용점이에요. 자, 부력의 작용점은 어디냐? 부력의 작용점은,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부력의 작용점은 어디냐면 바로 잠겨진 물체에 있죠. 바로 물속에 잠겨진 물체의 바로 최적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력의 작용점,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하는 점이 있죠. 작용점. 부력의 작용점은 잠겨진 물체의 최적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잠겨진 물체의 최적의 중심이 답이다. 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